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각을 말하는 독설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이고요. 책은 그래서 어디를 살까요? 라는 책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6페이지. 그럼에도 끝까지 집을 사지 않는 사람도 많지요. 집값 거품론부터 인구 소멸론까지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당장 집을 사지 않더라도 거주할 집은 있어야 하므로 나에게 임대할 집주인의 존재는 필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어차피 내가 살 집 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집값 거품론을 떠드는 게 오히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야 집주인들은 공포에 질린 임차인들의 전세, 월세 수요 상승에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다음 34페이지.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꾸준히 공부하여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간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근육을 미리 단련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부자 공부, 부동산 금융, 부자 공부나 건강이나 모두 위기가 닥치기 전에 근육을 미리 단련한다면 앞으로의 다양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독서, 글쓰기, 끊임없는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 이것만이 인생의 다양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38페이지. 전업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은 역설적이게도 투자만 하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투자 경험이 쌓인다면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자영업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장이 열심히 일해야 돌아가는 1인 기업. 2인 기업 구조는 사업이 아니라 자영업입니다. 사장이 실무를 하지 않고도 잘 굴러가는 시스템이 진짜 사업입니다. 이처럼 전업 투자가 사업화될 때 원래 하고 싶었던 투자 역시 지속 가능합니다. 갭 투자처럼 잠깐 유행하는 방식으로 전업 투자의 길로 들어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전업 투자자에게 시세 차익보다 월세 수익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요즘 장사와 사업을 계속적으로 구분하며 생각해보고 있어요. 내가 없어도 일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 사업일 테죠.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만 할 수는 없죠. 반드시 부동산 투자와 사업이 병행되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92페이지. 사실 임장은 실제 현장에 있을 때보다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리 철저히 조사하고 많은 것을 판단해야 현장에 가서도 다양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사전 준비가 철저하면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망설임 없이 살 수 있기도 합니다. 임장은 공부를 많이 한 후에 현장에 가서 핵심만 확인하고 오는 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임장 전에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입지 확인, 교통, 상권, 공원, 야간 환경 등 필수죠. 임장 간에 최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놔야 할 것이에요. 임장 후에는 보고서를 써서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어찌 보면 회사 업무 프로세스와도 비슷하죠. 회사 업무도 현장 확인, 사진 촬영, 사진 포함 메일, 보고식 순서이기 때문이죠. 다음 163페이지. 서부 간선도로가 지중화된다면 훨씬 쾌적화될 것입니다. 지중화라고 해서 지상에 차가 안 다니는 건 아니고 밑으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분산하여 차가 지하로도 다니고 지상으로도 다닙니다. 지상에는 인도도 만들고 가로수도 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지중화는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전선지중화는 사전에 나오는데 비슷한 의미로 적혀 있긴 하네요. 전선지중화 뜻은 전선의 설치를 배관이나 공동구를 통해서 전선을 지중해 설치하는 것. 이건상 좋고 기후에 의한 단선 방지도 되나 전류 방식보다 송전량이 적고 신규 수용에 따른 탄력성이 결여됨.
즉 도로지중화 공사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땅 아래로 두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처럼 지상에는 인도와 가로수 건물이 올라갈 수 있고 구역이 쾌적하게 정비될 것으로 보이죠. 자, 다음. 그래서 어디를 살까요? 최종입니다. 자, 324에서 326페이지. 또 부동산이라는 심리를 타서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A급이 오르게 되는데 반드시 강남이고 판교 같은 지역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A급과 B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 투자자들은 꽁 대신 닭을 찾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그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 적당한 시기에 차라리 수익을 확정짓고 그 돈으로 저평가된 물건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1, 2 신도시로만 맞춰서 보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입지를 생각하고 매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욕심은 끝이 없죠. 적당한 선에서 수익을 만들고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 줄 투자 물건을 찾는 것이죠. 그게 정말 현명할지도 모르겠어요. 329페이지.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집을 사려면 목돈이 있어야 합니다. 저자의 절약 방법. 옛날에는 돈을 아예 안 썼다고 합니다. 또 이사가는 친척 집에 찾아가서 안 쓴 물건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아이들 장난감, 동화책은 부유한 동네 아파트 분리수거날 돌아다니면서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저자인 복부인 은 억척스러운 면이 보입니다. 복부인 저자의 책은 나는 마찰 대신 부동산을 간다 입니다. 자, 부도자들은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부자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자, 337페이지. 투자 지역과 타이밍에 대한 판단, 이후에 지역 분석, 그리고 임장, 마지막으로 시세,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투자는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죠. 건강해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지요. 항상 건강해야 하고요. 경제적 자유도 부도 건강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운동, 독서, 글쓰기,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매일 해야 하는 기본 조건이죠. 매일 땀 흘리고 책을 읽고 글을 써야 합니다. 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마무리하면서 어느 정도 책을 읽는 중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내용, 저자의 투자 철학은 해당 페이지를 기록하기 위해 접는 습관이 있는데 이 책은 많이 접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세 지역 분석이 주류였거든요. 아직까지 서울 쪽 투자에는 관심이 없는데 서울 쪽 입지 분석을 상세히 해줘서 훑어 읽으며 바로바로 넘겼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는 최적의 책이 아닐까 생각해요. 좋았던 점은 저자뿐만 아니라 다른 저자의 부동산 투자 조언도 글로 실렸다는 점이죠. 네, 이상입니다. 도움 주셔서 영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